옛날에 구인 광고를 보면요, 가족처럼 일하는 식당이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가족처럼 일한다면 저희 가족 어머니 아버지한테 월급 제대로 줬나요? 그런 식당들이 많은가요? 와이프한테 정확히 일한 만큼 급여를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명확한 규칙과 틀, 급여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상담을 예전에 받으신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의 지역과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역세권 골목, 그곳에 2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작은 장어집이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박 장어집. 자,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바로 김순박 여사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을 지켰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질한 장어를 숯불에 올리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이 담긴 미소를 건네며 장사를 이어갔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그녀의 곁에는 친구 같은 동료 박고집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박고집 여사는 그 이름처럼 고집이 셌고 일을 하면서도 늘 투덜댔지만 묵묵히 김순박을 도우며 가게를 지켰습니다. 가끔은 거칠게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사장에게 대들기도 하지만 둘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김순박 여사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가게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하며 아들 차동신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죠. 하지만 그녀의 몸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박 여사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하며 가게를 당분간 쉬라고 했지만 그녀에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닫으면 생계도 아들의 미래도 위태로워질 것 같았죠. 결국 김순박 여사는 아들에게 가게를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은 가게를 이어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장어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지 못했던 차동신은 막상 일을 시작하자 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끝이 없네. 어머니는 어떻게 이걸 혼자서 해오셨지? 처음에는 어머니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일이 반복될수록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가게를 같이 운영하는 박고집 아줌마와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동신에게 있어 박고집 아줌마는 어린 시절부터 친이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돕는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막상 함께 일해보니 예전에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고집은 자주 지각했고 때때로 몰래 술을 마시며 일을 대충 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동신은 그때서야 어머니가 왜 늘 피곤해 하셨는지, 왜 혼자서 그토록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모, 손님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 술 마시고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네 엄마 친구라서 너 도와주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잔소리야? 박고집은 차동신의 지적에 반발하며 사장인 김순박 여사와의 우정을 내세우며 대충대충 일했습니다. 차동신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순박 여사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동안 버텨왔지만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차동신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아내에게 아기도 생긴 상황이라 가게를 계속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차동신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인 장어집을 제대로 된 가게로 만들고 주인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가게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동신은 우선 홀 매니저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를 거쳐 마침내 이서빙이라는 40대 초반의 경력직 여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밝고 성실해 보였던 이서빙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홀은 제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차동신은 이서빙에게 점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홀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뜻밖의 갈등을 불러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서빙이 점장이 된 이후로 홀과 주방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빙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지만 박고집 아줌마에게는 이런 모습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방에서 장어 굽는 속도를 좀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너는 사장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는 네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니야? 이서빙과 박고집 아줌마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서로 말싸움을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차동신은 중간에서 어떻게든 이들을 달래보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죠. 결국 어느 날 둘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고 맙니다. 이서빙은 몸싸움 중에 넘어져 크게 다치게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가게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 박고집 아줌마와 이서빙은
서로 맞고소를 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차동신은 결국 주방대장 민쿡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쿡은 차동신에게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 오래된 그 아줌마 옆에다가 새 아줌마를 붙여놓고선 권한을 주면 그 아줌마하고 그 아줌마 싸움이 돼요. 이 아줌마 새로 왔는데 사장이 나 이렇게 권한 줬으니까 나도 할 말 있다 그러고, 야 내가 여기 20년 넘게 있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되려면은 사장이 아주 말단 직원들부터 데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아주 말단 직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주방에도 그냥 사장이 시킨 대로 할 사람, 또 사장이 네네네. 시키는 사람, 무슨 매니저, 주방장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아, 권한을 네. 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사람. 네, 사장님이 네. 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이 알바들이나 직원 중에 사장 네. 성향과 맞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 사람을 잘 챙겨서 키워나가야지. 뭐 주방장 이런 사람들 데려와봐야 본인도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확률이 희박해요. 내 경험상으로는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까지 알바부터 와서 있던 사람들만 다 오래 있었어. 나하고 맞춰가지고 계속 맞춰가면서 그 사람을 또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네네. 그 사람이 일한 만큼의 보수를 주고, 계속 그렇게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에서 사람을 오래 쓰게 됐지, 처음부터 주방장 실장 둬가지고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나는. 차동신은 민쿡의 조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가게 운영은 김순방 여사의 개인적인 정성과 노력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명확한 매뉴얼과 규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차동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장어집을 운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홀과 주방 간의 소통 체계를 정비하고 레시피와 업무 절차를 문서화해서 누구든 이 시스템을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게는 더 이상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화된 장어집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맛의 정점을 찍으려면 요리사가 그거를 수십만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미슐랭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고 좋은 재료를 능숙한 요리사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맛있는 음식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음식이라는 거는 예술 작품하고 좀 달라서 임대료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것 같아. 예술 작품은 물감하고 그림만 있으면 되고 피아노만 있으면 하잖아. 근데 이거는 작품을 만드는데 또 먹으면 없어져. 자,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금을 이렇게 한 꼬집 넣어서 만드는 음식과 소금을 계량 스푼으로 하나 만드는 음식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금 한 꼬집, 미원 두 꼬집, 설탕 네 꼬집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매출이 어느 정도 많아져야만 매장이 운영돼요. 매출이 많아지려면 주인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종업원이나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량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김순박 여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이를 좀씩 먹어가면서 젊은 사장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화에 대한 생각과 외식업에 대한 접근법이 저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화하고 계량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동신은 어머니의 정성과 고정이 배어있는 가게를 이어받았지만 그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은 부족하죠. 가게를 운영하려면 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틀을 제시하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이 사례에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규칙과 틀을 직원들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규칙과 틀이 없으면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구인 광고를 보면요, 가족처럼 일하는 식당이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가족처럼 일한다면 저희 가족 어머니 아버지한테 월급 제대로 줬나요? 그런 식당들이 많은가요? 와이프한테 정확히 일한 만큼 급여를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명확한 규칙과 틀, 급여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마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직원을 채용했을 때 함부로 직급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직급이라는 체계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한두 명 일하는 가게에서 직급을 주게 되면 직급이 높은 사람은 밑에 사람한테 하대하거나 어떤 권력 남용을 하게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직급의 의미에 상관없이 왜 나한테 일을 이런 걸 다 시켜? 여기서 무슨 직급의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팔을 키우고 싶을 때는요, 알바 때부터 키워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내 성향이 맞는지 보고 같은 세월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오른팔로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서빙처럼 처음부터 점장이라는 직급을 줬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것이 차동진 사장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차동진 사장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가게를 재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의 장어집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거듭날지 그 변화 과정이 기대되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장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정비해서 시스템적인 가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파김치 레시피나 장어탕 빨리 쉽게 끓이는 그런 레시피가 좀 걸려서 그냥 해보세요 본인이 인터넷에 네. 유튜브에 뭐 천지요 1000가지 있을 걸 아마. 그렇기는 해요. 네, 내가 직접 그럴 것 같긴 해보면 해요. 아무것도 네. 아닌 일이야. 엄청 다른 거 없어. 자, 이번에 창톡에서 나온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사 고수 32명이 뽑은 2025년 자영업 트렌드입니다. 2025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잘 될지, 또 외식업은 또 어떤 게 전망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있고요. 이 한 부분에 이제 글을 쓰긴 했는데, 저는 사실 고수에 들어간다는 게 좀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 고수분들이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22,000원이지만 2,200만원의 가치를 가진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사서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 주방대장 민쿡이었습니다.